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부드럽게 퍼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백화점은 아직 개장 전이라 고요했지만 직원들은 벌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청소와 제품 정리로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42살의 백화점 사장 장은희는 오늘도 누구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을 살피고 어제의 매출을 확인하는 것이 그녀의 아침 습관이었으니까요. 출입문을 열고 직원들과 가볍게 인사를 하며 사장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서비스 데스크를 지나가던 순간이었습니다. 이걸 환불 못한다고? 내가 고객을 뭘로 보고? 고객이 원하면 무조건 해줘야지. 한 중년 남성이 카운터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영수증을 흔들어대며 말이죠. 젊은 안내 직원은 침착하게 규정을 설명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보기에 안쓰러울 정도로 떨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무심코 걸음을 멈췄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며 중재를 해야겠다 싶었는데, 그런데 그 순간 찰싹 그 남성이 성급하게 손을 들어 직원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백화점 로비의 시간이 멈춰버린 듯 조용해졌습니다. 은희는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고객님, 지금 하신 건 폭행입니다. 당장 멈추시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관리팀 직원들이 급히 달려왔고 남성은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내 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뺨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그 직원에게 천천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서 의료실로 가요. 그제야 안내 직원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은희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눈동자, 콧날, 턱의 라인, 모든 것이 22해 전 신생아실에서 본 그 아기의 얼굴과 겹쳤습니다. 유진. 은희는 하마터면 그 이름을 그대로 불러버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스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직원님, 성함이? 젊은 직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박유진입니다. 그 이름이 귓가를 울리는 순간 은희의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상처가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제 나이 19살이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던 그 시간들, 친구 하나 없이 홀몸으로 아이를 낳았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은 저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 저를 대하셨습니다. 책임을 질 능력도 없으면서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데려가서 어떻게 할 건데? 아무 능력도 힘도 없던 은희는 울면서 아이를 보호시설에 맡겼습니다. 그날 이후 학교도 삶도 꿈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난 그 아이를 잃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잊어야 했으니까요. 아파하지 않으려면 마음을 닫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 아이는 눈앞에 살아 있었습니다. 의료실에서 유진은 얼음팩을 볼에 대며 작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부서에 피해드려 죄송해요. 은희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죄송할 게 아니에요. 규정을 지킨 건 당신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신지요? 유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호시설에서 자랐어요.
후원자분들 덕분에 대학도 겨우 다녔고요. 그리고 잠깐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몰라요. 그냥 너무 젊었대요. 나를 시설에 맡기고 떠났고 그게 다예요.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은희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너무 젊었대요. 그 말 한마디가 22해 동안 스스로에게 했던 모든 변명을 무너뜨렸습니다. 유진은 다시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은 이렇게 스스로 일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백화점 사장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 보지 않던 낡은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입양보호관리 기록 -2004년 7월. 그 파일을 펼치자 아이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유진. 시설을 떠난 후의 기록은 없었지만 마지막 페이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쓰인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남긴 메모 나중에 꼭 너를 찾을게. 19살 은희가 떨리는 손으로 적어 넣었던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지키지 못한 약속이었습니다. 22해가 그렇게 흘러버렸습니다. 은희는 파일을 꼭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42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큰 성공도 이루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도 받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약속은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은희는 안내데스크 앞에서 유진을 기다렸습니다. 밤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과연 말해도 되는 건지.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재회였으니까요. 꿈에 그리던 딸이 내 눈앞에 있으니까요. 유진 씨. 유진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괜찮나요? 잠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유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은희는 유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큰 잘못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백화점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은희와 유진은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 씨. 아니, 유진아. 그 호칭에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22해 전 여름이었어. 19살의 어린 엄마가 아기를 낳았지.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엄마는 너무 어렸고 겁이 많았어.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부모님은 화만 내셨지. 그래서 아기를 보호시설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후회했어. 매일 내 얼굴을 떠올렸어. 하지만 용기가 없었지. 찾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 유진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어제 내 얼굴을 봤을 때 알았어. 바로 알아봤어. 22해 전 신생아실에서 본 그 얼굴이었으니까. 은희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유진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유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버렸고 창밖으로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말이 막혔습니다. 은희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유진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엄마를 원망했어요. 그 말에 은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나를 버렸을까? 왜 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가족이 없을까? 명절 때마다 친구들이 집에 갈 때마다 너무 외로웠어요. 유진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엄마라고 하시는 분이 눈앞에 계시니까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해. 당연히 혼란스럽겠지. 나도 어제부터 한숨도 못 잤어. 그녀는 핸드백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쓴 거야. 유진은 조심스럽게 그 종이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진아, 나중에 꼭 너를 찾을게. 엄마가 더 강해지면, 더 나은 사람이 되면 꼭 너를 데려갈게. 미안해. 사랑해.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지키지 못한 약속이야. 22해 동안 지키지 못한 약속. 은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나는 내게 용서를 구하려는 게 아니야. 그럴 자격도 없고, 다만 내가 널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해. 매일 너를 생각했고, 매일 미안했고, 매일 보고 싶었어. 유진은 그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당연하지. 갑자기 엄마라고 부를 수도 없고, 아직은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 나는 여기 있을게. 그 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평소처럼 안내 데스크에서 일했고, 은희는 평소처럼 백화점을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은희는 하루에 한 번씩 안내 데스크를 지나가며 유진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오늘 점심은 먹었어요? 괜찮은 하루였어요? 손님들은 까다롭지 않았나요? 유진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차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먹었어요. 괜찮았어요. 오늘은 친절한 분들이 많았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유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아니, 은희 씨. 그 호칭에 은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녁같이 드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지. 둘은 백화점 근처 작은 한식당에 갔습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그리고 김치전이 차려진 소박한 상이었습니다. 어릴 때 시설에서는 어땠어?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선생님들도 좋으셨고 친구들도 있었으니까요. 유진은 김치전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가족이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특히 생일이나 명절 때요. 은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의 생일은 7월 14일이었지. 어떻게 잊을 수가 없어. 그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프고 동시에 가장 소중했던 날이니까. 유진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제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왜 저를 두고 갔을까? 엄마는 한심한 사람이었어. 용기도 없고 힘도 없었지. 하지만 널 사랑하지 않은 건 단 한 번도 없었어.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저녁 이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저녁을 함께 먹었고 가끔은 주말에 카페에서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에 갈 수 있었어요.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솔직히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선택한 거예요. 그래도 잘 졸업했잖아. 네. 그리고 이 백화점에 취직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처음으로 제 힘으로 뭔가를 이뤘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은희는 유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대견해. 그 순간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런 말 처음 들어봐요. 누군가 저를 대견하다고 해준 게. 은희도 함께 울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자주 해줄게.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유진아. 어느 날 은희는 유진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상자 안에는 작은 은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팔찌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유진. 내가 태어났을 때 사려고 했던 거야. 그땐 돈이 없어서 못 샀지만 지금이라도 주고 싶었어. 유진은 팔찌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차도 될까요? 물론이지. 너를 위해 준비한 건데. 유진은 조심스럽게 팔찌를 손목에 찼습니다. 고마워요, 은희 씨. 유진아. 은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편해질 때 나를 엄마라고 불러줄 수 있을까? 유진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그래, 얼마든지. 나는 기다릴 수 있어. 두 사람이 진짜 가까워진 건 유진이 힘든 일을 겪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유진은 과거 시설에서 함께 자랐던 친구의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희는 울고 있는 유진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울어도 돼. 언니가 결국 혼자 떠났어요. 아무도 없이. 유진은 은희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도 그랬어. 은희가 말했습니다. 너를 보낸 뒤로 혼자였어. 너무 외로웠어. 그래서 내 마음이 조금은 알 것 같아. 정말요? 응. 우리 둘 다 외로웠던 거야. 유진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은희는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 둘 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던 어느 일요일 두 사람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은희 씨. 응? 저 말 바꿔도 될까요? 은희는 걸음을 멈추고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 한마디에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얼마든지. 엄마. 응, 내 딸.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22해 만에 진짜 포옹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후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유진은 백화점에서 계속 일했지만 이제는 퇴근 후
은희의 집에 들르곤 했습니다. 은희는 유진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고, 유진은 은희에게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아픔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그때 정말 힘들었죠? 응.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 저도요. 힘들었지만 그래서 지금 더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앉은 두 사람은 조용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다시 찾아주셔서. 아니야, 유진아. 내가 날 용서해줘서 고마워. 용서요? 이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이야기예요. 엄마와 딸의 이야기. 은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이야기. 늦게 시작했지만 이제부터는 함께 써나가는 이야기. 창밖으로는 가을 저녁의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사장과 안내데스크 직원. 세상이 끊어놓았던 모녀가 22해 만에 다시 만나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중이었습니다. 미안함도 원망도 아픔도 모두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 사랑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에게는 함께할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결코 늦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사랑한다면 용기를 내세요.